그러면 오늘의 추천 강사님 이유근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터미 샤론 노즈 마스터 이유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침부터 이렇게 모이셨지만 너무 밝은 것 같아요. 역시 우리 그 최성희 팀장님 그룹과 우리 박성화 본부장님 그룹이죠, 여기. 네, 역시 이 거대한 그룹의 기운은 이 아침을 활짝 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이야기 나누면서 애터미의 비전, 애터미의 앞으로의 우리가 가져가야 될 마인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화면 공유 시작하면서 할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온라인 사업 설명을 요즘은 그 애터미 줌으로, 애터미가 줌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제가 이 최송희 팀장님 1년 전에 딱 우리 센터에 초대를 받아서 갈 예정이었었습니다. 1년 전에. 그런데 딱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제가 아마 그게 제 마지막 강의 스케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딱 1년 전에 그 약속을 하고 우리가 이제 중간에 이제 이런 코로나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애터미 온라인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생겼고, 그나마 우리는 이것들을 굉장히 이제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전파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터미에 대한 사업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언택트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 현실에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무엇이 있냐면 장거리 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강원도 강릉에 거점이 있고요. 저는 지금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라인에 펼쳐져 있는 그 라인, 특히 부산, 울산에 이런 파트너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파트너분들의 후원을 많이 못 갔던 것들을 이제 이 줌 온라인을 활용하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어떤 공간의 제약 없이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이제 신기해졌고, 또 하나 또 놀라운 건 제가 인도네시아 그룹의 파트너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는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진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이 온택트 시대의 이 온라인 줌 세미나를 통해서 매주 미팅을 이뤄내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어떤 애터미의 비전이 지금 더 찾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온라인 줌 세미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좀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진짜 우리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담소 나누듯이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우리가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게 됩니다. 네. 먼저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는 판서를 원래 쓰면서 사업 설명들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저의 노하우나 어떤 얘기들을 같이 좀 토해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 온라인 줌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형식의 좀 틀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줄 것도 좀 보여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시 먼저 드리면 저는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강원도 강릉 태생이고요. 건축공학을 전공해서 인테리어 시공관리팀에서 한 7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직업의 변화를 좀 느끼고 싶어서 생명보험회사에서 재무설계사 3년, 부지점장 3년 그렇게 해서 도합이 한 7년 정도 보험 영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애터미 국장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고 제품 강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온라인 시대에 맞춰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최성희 팀장님 같이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더 나은 컨텐츠를 가지고 애터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최성희 팀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영업의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애터미에 조금 접목시켜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요즘은 사실은 줌 활동이 많다 보니까 이것으로 이제 1대1 상담, 2대1 상담, 5대1 미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엔 대학을 전공하고 당연히 이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일이 저한테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바로 그 인테리어 업이었습니다. 그 인테리어 업이 저한테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참 재밌는 일이었는데요. 그 일 자체가 저에게 오면서 이 직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끔 만들었던 경험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이 경험은 분명히 일이 괜찮고 너무나 즐거운데 직업의 특성상 계속 반복되는 어떤 야근의 주말까지 일해야 되는 어떤 현실, 그리고 파트마다 달라지는 어떤 그 떠돌이 생활이 저에게 과연 내가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인테리어 일은 저한테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재밌는 일인데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왜 또 그런 현상이 있었냐면 일하는 만큼 버는 것이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 참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첫 직업을 택했을 땐 아마 그 직업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진짜 나한테 꼭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그 일이 너무나 좋았는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없겠다. 내가 배운 게 건축, 인테리어지만 이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없겠다. 나는 다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노력하는 만큼 벌어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계속해서 꾸준히 요구하고 이거 한번 해봐라 라고 요청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보험업이었습니다. 이육은 너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주변에 뭐 이렇게 관계도 좋으니까 한번 보험 같은 거 해보면 어떠냐. 이건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고 노력하는 만큼 벌어갈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에 어떤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보험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왜 그랬냐면 일반 직장에서 받을 수 없는 월급들을 진짜 거기에서 받아내는 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 적게는 한 3배에서 5배, 많게는 한 10배의 수익들을 받아가면서 그 일이 참 너무나 즐겁고 참 재밌었는데, 이 보험 영업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많이들 그 주변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마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업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돈을 버는 것에, 진짜 노력하는 만큼 벌어가는 것에 진짜 재밌기는 하지만 이 일을 내가 50, 60, 70 평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를 함께 갖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 직업을 택했는데, 당시에는 제가 스케줄을 짜고 제가 노력하는 만큼 벌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가 함께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이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제가 그 자리에서 이 직업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보험하던 시절에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여행을 갔다가 오면 그 일주일 동안은 너무나 즐거워요. 그러니까 남들 직장 생활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그 영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죠. 저도 그 시간을 굉장히 즐기고 그리고 너무나 재밌게 생활을 해왔는데, 분명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시간적인 여유는 내가 시간을 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을 갔다 돌아온 나머지 한 달에 3주는 이 마감의 압박에 계속해서 시달려야 했고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했고, 어쩔 때는 그 일주일을 놀러 가 있는 그 여행지에서도 돌아가서 마감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간적인 여유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 굉장히 많이 깨달았고요. 애터미 하면서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퇴사를 할 생각을 하면서 여러 직업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저에게
이 애터미를 정보를 알려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명절을 통해서 이렇게 강원도 강릉에 방문을 했는데 집에 갔는데 어머니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아들을 만나게 돼서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얼굴이 환해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얼굴이 좋아졌는데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때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터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어머니가 전했던 애터미는 뭐 그렇게 비전이 있고 막 엄청난 뭐 사업 설명을 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들, 내가 이 물건들을 써보니까 물건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너도 이걸 한번 써봐. 그런데 이게 사업도 된다고 하니까 너가 정보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침 그때 제가 이 보험에 대한 어떤 그 스트레스도 좀 있었고 어떤 직업, 잡체인지에 대한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귀가 열려 있었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좀 들렸던 것 같아요. 다행인 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바로 그 당시에 저희 스폰서인 우리 그때 당시에 팀장님, 지금은 이제 본부장님이 되셨는데 그때 다신 팀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애터미 이야기를 듣는데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야기와 조금은 달랐습니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업을 해보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보험 영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라고 추천을 했었고 그리고 사업 설명도 사실은 이 보험 영업을 하다 보니까 좀 듣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참 괜찮다는 건 알겠는데 저는 안 될 이유들을 거기서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명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애터미를 들으면서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과 좀 다르다라는 걸 느꼈고 그러면 이 네터미가 조금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작을 했고 저는 애터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결단이라는 걸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지금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결단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단을 내리고 나서 저의 애터미에 대한 변화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좋은 파트너분들과 열심히 애터미 생활을 즐겁게 함으로써 이렇게 국장이라는 타이틀까지 올라오게 됐고요. 앞으로 더 멋진 성장을 이뤄낼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또 애터미로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애터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꿈과 목표라는 이야기들을 아무래도 많이 나누게 되죠. 모든 성취의 출발점, 꿈을 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셔야 되고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데 저 20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업을 하면서 목표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뚜렷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꿈은 있었죠. 왜? 건축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돼서 멋진 나의 사무실을 차리고 나의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꿈은 있었지만 그게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30대, 40대에 만난 이 애터미를 통해서 꿈이 뚜렷해지고 목표를 세우면서 그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꿈과 목표를 지금 애터미를 하시면서 어떻게 명확하게 세우느냐.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꿈과 목표가 뚜렷해짐으로써 성공의 길을 밟아간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애터미를 전달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왜 애터미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처음 만나시는 분들에게는 왜 애터미를 하고 싶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죠. 물론 성공이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뭐 이렇게 애터미를 전달하면서 접목을 시키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 성공을 하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유로운 삶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에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를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즉 성공은 돌이라는 것에 결부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 성공의 돈과 성공을 뗄래야 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결과물인데 여러분들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유근 씨,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맞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사장님. 돈이 전부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 지금 소중히 지키고자 하는 것에 어떤 부정의 요소, 어떤 위험의 요소가 가해질 때 그것을 지켜내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건 바로 돈, 즉 경제적인 힘이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감하시나요? 이 이야기는 제가 사실은 보험을 하면서 더 많이 느꼈던 겁니다. 뭐냐면 이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납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매달 하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그 병에 걸렸거나 어떤 진짜 그 가정을 축을 이루던 그 어떤 아빠의 사망, 엄마의 사망 이런 사망에 의해서 가정 경제가 굉장히 흔들릴 때 그 보험료, 즉 어떤 경제적인 그 보험의 힘으로 이것들을 버티고 그래도 무리 없이 일어나가는 것들을 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위험의 요소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때 이 경제적인 힘이 좀 뒷받침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 즉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한다라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머리 아프고 힘들어지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속물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대출이 있으니까 대출이 좀 걱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가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 나의 기분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무엇인가에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할 때 돈이라는 것들, 이건 뭐 속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저는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목표와 어떤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길인데요. 여러분들 목표라고 하면 여러분들 매번 세우는 것이 과연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지키지 못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목표라는 것이 뚜렷하게 있어야 하고요. 그 목표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 꿈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가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것들을 항상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뭐 우리가 진짜 월 5천, 월 1억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일반 직장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이 어떤 월급을 받고 연봉을 받아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쉽다고라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어떠한 일보다 어떠한 가치보다 훨씬 더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쉽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무엇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뭐 때문에. 하지만 이제부턴 목표와 꿈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난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한다라고 고민해 보시고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확신이라는 것에 여러분들 내가 사업을 하는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끌고 나가고 이 먼 길을 가는 이 여정에 굉장히 힘이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이라는 걸 내가 어디에서 가지고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애터미는 다행히 1차적 접근, 제품에 대한 확신도가 좀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애터미를 조금 더 빨리 받아들이고 남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조금은 쉽다, 좀 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품이 무조건 좋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된다? 요거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좋은 제품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뭐든지 하겠죠. 그런데 이 제품이 좋은 걸 가지고 내가 어떤 확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애터미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얘기해 드리면 제가 굉장히 심한 악건성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이런 환절기 때 굉장히 심하게 피부가 거칠어지고 이렇게 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애터미를 만나서 많이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가 이 애터미를 만나기 전엔 제가 보험 영업을 할 시점에는 이 고객들을 만나고 상대하고 이미지를 잘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화장품을 쓰면 좋을까라고 제 피부에 맞는 타입, 어떤 화장품을 쓰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서 그냥 좋은 화장품을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화장품을 그 샘플을 발라보고 거기에서 테스트도 해보고 그러면서 제 피부에 맞는 타입의 화장품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품이 스킨, 로션, 에센스 이 세 가지를 썼는데 하나가 보통 6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20만 원이 넘는 돈을 화장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피부가 개선이 됐느냐? 아니에요. 개선 안 됐어요. 그냥 유지되는 정도.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그냥 화장품 그냥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애터미 화장품을 만나고 나서 이 피부가 변한다는 걸 느끼게 됐죠. 제가 처음 어머니를 통해서 애터미 화장품을 만났을 때 제가 처음 만난 화장품은 맨 3종입니다. 지금 옴무 3종으로 바뀌었죠. 옴무 세트를 제가 받았을 때 그 순한 화장품이 과거에 그 순한 화장품이 저한테 피부의 개선을 일으키진 않았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남성분들은 피부층이 두껍고 좀 지성 피부가 많기 때문에 이 기존 옴무 세트 맨 3종이 잘 맞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굉장히 심한 악건성인 피부는 남자의 그 맨 3종이 저한테 보습 이 피부를 일으키는데 피부를 좀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저한테 만족도가 높진 않았었어요. 다행히 당시에 제가 이 애터미에 관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영상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통해서 접했을 때 이 여자 화장품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이 남자 사업자분들도 많이 쓰는구나. 그리고 어머니가 추천했을 때 그냥 한번 바꿔보자 라는 생각을 제가 바로 가졌었습니다. 여자 화장품의 그 전까지의 느낌은 좀 무겁고 그리고 끈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애터미 6종 화장품은 저에게 굉장히 좀 신선했고 그 다음에 진짜 피부 톤이 바뀌고 그 다음에 보습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더페임으로 리뉴얼이 됐지만 당시의 가격 76,500원의 가격으로 제가 여기에서 어떤 확신을 가졌냐면 제품이 좋은 것도 확신이지만 비용을 절약했다라는 것에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제가 20만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었는데 76,500원짜리 화장품을 쓰면서 돈을 세이브를 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돈을 아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는 것에 확신을 느꼈고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여성분들이 기초 세트를 어느 정도 쓰시나라고 제가 시장 조사를 좀 해보니까 저 그냥 싼 거 써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30만 원 정도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나 어느 정도 써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50만 원대를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찾아보니까 아이크림, 영양크림이 보통 하나에 뭐 10만 원, 15만 원씩 하는 것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화장품을 바꾸고 저처럼 맞는다고만 하면 바로 경제적인 여유가 바로 생길 것이다. 20만 원에서 4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긴다는 걸 알았었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의 확신이라는 걸 더 가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40만 원 정도가 돈이 그냥 여러분들이 버는 40만 원이 아니고 매달 아낄 수 있는 만약에 한 40만 원의 돈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이 40만 원은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나타, K5 등 중형차들을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차에 내가 40만 원씩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BMW 벤츠로 바뀌어요. 그 차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월에 내고 있는 월 내는 돈이 있죠. 그 돈에 내 40만 원씩 거기다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중형차가 대형차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삶의 질적 향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40만 원이라는 돈은 그냥 내가 버는 4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씩 꾸준히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세이브가 되고 충족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험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표가 뚜렷해졌고 확신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확신이라는 걸 내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세요. 나 애터미 좋아. 그래서 나 사업하는 거야.
이거 확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난 이게 괜찮고 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난 이걸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무엇인가의 확신, 어떠한 것이 더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과 확신이라는 단어에 무하메드 알리는 자신에게 계속 강력한 말을 던지다 보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깊은 확신으로 바뀌면 마침내 그걸 현실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어떻게 믿고 어떤 확신을 갖는지가 중요하고요.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1%의 믿음이 생기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 애터미를 제가 하면서 요즘에 이 단어가 굉장히 이슈더라고요.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넘어간대요. 평생 직업은 뭐냐면요. 내가 평생 하고자 하는 일, 평생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애터미로 무엇인가를 얻어가고 애터미로 성공하시는 분들은 애터미로 꾸준히 무엇인가를 해나가겠죠. 우린 애터미를 평생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로 평생 한다. 그럼 평생 직업이 애터미가 될 수가 있는데 일반 대부분의 직장분들이 저도 직장이라는 걸 평생 직장이 아니라는 걸 첫 직업에서 포기했죠. 모든 직장인들이 두 번째 직업들을 한대요. 한 50%의 직장인들이 나의 이 직업은 평생 직장이 아니야. 난 무슨 일을 좀 해볼까? 라는 고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인들이 내일은 지금 평생 직업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 직장보다 평생 직업이 중요한 시기가 왔는데요. 이런 시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이런 패턴들을 만나다 보니 이 코로나라는 것 일부라는 말도 안 되는 바이러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코로나가 1년을 갈 거다라는 생각을 진짜 못했죠. 저도 아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최송희 팀장님 센터에 마지막 강의를 제가 저도 강의 마지막 스케줄을 우리 좀 나아지면 얼굴 뵈어라고 하면서 약속을 했었는데 1년을 지나고도 아직을 못 지키고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그 작년 초반만 해도 진짜 상상도 못했던 우리가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막막한 현실에 부딪히게 됐고요. 특히 이 언택트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대면에서 했던 사업들, 특히 이런 사업들은 판매 감소로 인해서 임대료를 감당 못하는 어떤 가게들도 많이 늘어났고 심지어 문을 닫는 가게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임대가 안 나가는 어떤 그런 공간도 이제는 많이 눈에 띄고요. 특히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어떤 콘택트 사업 기업들은 많은 일자리의 감소로 이제는 우리가 직업마저도 잃게 되는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2030에게는 취업 문제가 됐고요. 제 3030, 제 친구들에게는 극심한 실업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는 바로 코로나19의 사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애터미를 만난 여러분들은 이걸 기회로 분명 만들고 계시고 이렇게 줌으로 미팅을 하고 만나는 것에 분명 기회로 만들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위기는 기회지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될 뿐 어떤 누구에게도 이 기회가 다 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의 세 가지 변화를 크게 보면 언택트의 확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 세계 공급망의 재편. 이제는 온택트라고 얘기하는 것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줌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는 많이 공부하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끝없는 고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파트너가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레벨업이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로나19의 유통의 변화는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 유통의 시장들의 변화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과거에 재래시장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그리고 대형 쇼핑몰을 통해서 인터넷, 모바일 쇼핑몰까지 변화하는 이 과정은 사실은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변화도 사실 우리는 급변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미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대면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이 우리가 5년 뒤, 10년 뒤에 준비해야 했을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더 앞당겨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이제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우리가 회장님께서 앞서 나가는 어떤 그 리더로서 계속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강조해 오셨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나니까 그 얘기가 그거였어? 라고 이제 이야기들 하시죠.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떤 관계에서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양한 환경을 참여자가 콘텐츠를 개발하고 만들고 변화시키면서 그걸 비즈니스 형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인데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통신사를 저는 예를 많이 드는데요. KT, LG, 그다음 SK 이 3대 거대 통신사가 있습니다. 이 통신사는 과연 플랫폼 기업일 것인가? 이들은 플랫폼 기업이라고도 광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냉정하게 보면 플랫폼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4G에서 5G가 넘어올 때 5G의 기지국들을 세워야 되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설 관리하고 사람들을 중축하고 그 기술자를 개발하고 만들어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시설 투자가 되는 것들은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플랫폼 기업은 내가 어떤 공간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내가 어떤 개발자와 어떤 소비자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또 다른 것들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크게 들지 않는 것이 플랫폼 기업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기존의 그럼 이런 기업들은 어떤 거냐? 바로 파이프라인 기업이에요. 제가 보험하던 시절에 파이프라인 형태의 사업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100명의 그 고객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상담이 한 30명이 이루어지고요. 30명에서 한 10명에서 한 5명 정도 계약이 이루어져요. 자, 이런 것처럼 파이프라인 사업은 크게 만들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밑으로 흘러내려간다라고 해서 파이프라인 사업이 또 있고요. 또 하나의 변형은 어떠한 것들 형태를 만들어 놓고 수도꼭지만 틀면 돈이 나온다. 우리 뭐 이런 것들이죠. 통신사도 우리가 파이프라인 사업 중에 하나고요. 뭐 어떻게 보면 가스 뭐 이런 것들도 통신사 그 파이프라인 사업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여러 파이프라인 사업과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의 조금 구분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아서 이 온라인 플랫폼이 이제는 너무나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고 그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SNS,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고 1인 방송 매체,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온라인 플랫폼, 나의 재능으로 이런 것들을 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비즈니스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겼고요. 특히 재능을 기반으로 한 재능 거래, 오픈마켓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픈마켓도 이제는 어떤 내가 재능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어준 어떤 그 SNS 기반의 형태의 인터넷 그 가상의 공간이 있고 그 능력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만들어내는 공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면 재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요즘은 좀 온라인 플랫폼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지금 잘 알고 계시죠. 재능이 기반이 아닌 어떤 형태를 띠므로써도 충분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애터미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의 포스트 코로나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오프라인 매장들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제는 장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마저도 분명 온라인 쇼핑몰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광고를 하지 않으면 또 장사가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플랫폼의 이 광고 형태의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또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존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또 하나의 광고 형태로 만들어서 또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과 협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제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SNS, 유튜브 등과 협업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소비자들은 이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여러분들 뭐 하나 예를 들어도 이제 오프라인에 있던 식당, 맛집의 식당이 이제 내가 주문 어플을 통해서 어떤 주문할 수 있는 SNS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그 맛집의 식당들을 내가 언제 어디서든 배달해서 시켜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이제 소비자들은 맛집에 멀리 떨어져 있는 맛집의 음식까지도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만족도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소비자의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어떠한 것들도 바뀌지 않았던,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애터미는 그러면 어떠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도구 애터미라고 했는데 왜 제가 성공의 도구라고 썼냐면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소비자의 형태, 소비자의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아까도 보셨지만 내가 어떤 돈을 내고 물건들을 가져가고 물건들을 사서 먹기도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게 바로 소비의 형태에서 바뀌는데 바로 그것들이 유통이란 과정을 거쳐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통이라는 어떤 그 형태의 사업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이슈, 많은 것들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애터미는 유통을 만들어내는 회사고요. 거기에 제일 많이 이슈가 되고 제일 온라인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돼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거. 여기에 가장 선진화된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선진화된 플랫폼 비즈니스는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애터미는 유통회사죠. 즉 제조사의 물건들을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어떤 제조회사의 물건들이 있냐면요. 패션, 리빙, 건강식품, 뷰티, 식품, 통신도 만들어낼 수 있는 제조사. 이 제조사를 유통을 함으로써 애터미는 유통만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과정을 애터미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소비자는 또 어떤 과정들을 겪냐면 또 다른 소비자에게 알림을 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바로 마케팅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비자는 또 다른 소비자에게 연결을 하고요. 그래서 애터미는 제조사와 소비자를 있는 역할을 하고요. 소비자는 즉 사업자는 애터미를 또 다른 소비자와 연결하는 시스템을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내가 어떠한 형태의 물건, 어떠한 형태의 그 인터넷 가상의 공간이지만 내가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것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바로 애터미와 소비자의 유통의 허브 관계에서 이 선진화된 플랫폼 비즈니스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제조사와 그 애터미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 특히 이 선진화된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려면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애터미는 컨셉이 있죠. 절대 품질, 절대 가격. 품질이 그만큼 좋고 가격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제조사와 애터미의 관계에서 특히 공생관계, 일품일사의 정책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이유 중에 저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바로 일품일사. 우리는 도덕적으로 너희들이 문제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너희들하고만 거래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요즘 제조사들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 유통을 못 시키면 그 기업이 망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만들지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소량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영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수준까지 만들어 놓고 유통망을 찾아야 되는데 마음껏 내 물건들을 팔고 만들어내고 그 납품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유통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제조사에선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건 현금 결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현금 결제를 통해서 그 회사가 시스템을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사에선
계속해서 처음에 아무리 단가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물량들을 확보하면서 더 자동화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요. 그런 자동화 시스템들을 통해서 품질 향상을 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일품 일사 정책의 이 애터미와 제조사의 공생 관계에서 더 많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조사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하고요. 또 하나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는 소비자와 특히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는 소비자, 즉 사업자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여러 좋은 조건들이 있지만 이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내가 물건을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내가 만들어주지 않아도 애텀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서 내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선진화된 플랫폼 비즈니스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요즘은 이 쇼핑들을 많이 여기서 하죠. 그래서 거기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를 쌓아가면서 그걸 돈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내 쇼핑몰에서 내 소비자를 잡아놓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포인트를 쌓고 거기다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를 써서 여기다가 묶어놓고 거기서 쇼핑을 할 수 있고 또 돈을 만들어내게끔 만들어 놓는 건데 소비자는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이 적은 포인트가 과연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래서 이걸 사업으로 할 수 있지는 않을까? 내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명한 소비자는 소비 시장은 변하지만 소비 형태는 바뀌지 않은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소비자는 이 프로슈머 사고를 가지고 즉 현명한 소비자의 그룹을 만들고 또 그들이 또 다른 현명한 소비자의 그룹을 만들 때 바로 이것이 사업, 즉 직업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이제 알고 있죠. 즉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자,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많이 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과 조금 다르다라는 걸 이제는 인식을 하고 좀 만들어 보셔야 돼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러면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선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되겠죠. 유통, 광고비를 줄여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마케팅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전에는 유통비를 빼고 광고비를 줄였다고 했는데 물건이 비싸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유통비를 뺐다고 했고 광고비를 줄였다고 했는데 물건이 비싸. 그 왜 비싸요라고 하면 수당 받는데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당신 수당 받잖아요. 누구 데리고 오면 또 돈 받잖아요. 이런 이야기로 이 사업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와 지금 현실의 애터미와 조금 비교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름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좋은 마케팅입니다. 뭐냐? 소비자가 즉 내가 써보고 광고를 하고 즉 판매자가 돼서 사업자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무점포, 무자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초기 자본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할 필요 없어요. 재고 필요 없어요. 인건비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이 함께 일을 하고요. 나와 함께하는 팀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배송, 세무, 법률에 관한 모든 것들이 회사에 이름되어 있어요. 난 오직 마케팅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발생된다는 거. 자, 그러기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이렇게 좋은 사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어요.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 자, 그래서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떠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냐면 시스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연금성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시스템 소득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들 시스템으로 맞춰져 있는 것. 자, 건물 임대료. 내가 건물이 있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올렸어요. 그 건물의 임대료를 통해서 내가 평생을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죠. 내가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서 작곡, 작사가가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 내가 작가가 돼서 작가의 인쇄료를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연금성 소득이라고 하면 국민연금과 보험연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국민연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정 수준까지는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죠. 연금을 내야 되죠.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얼마씩 내야 돼요. 보험도 똑같습니다. 보험도 계속해서 돈을 내야 돼요. 자, 연금성 소득을 받는다고 우리가 애터미를 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성 소득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이에요 라고 했더니까 애터미를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일을 안 하고 나 돈 언제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고민해 보세요. 자, 보험도 일정 수준까지는 열심히 보험료를 내야 되고요. 국민연금도 일정 수준까지는 계속해서 연금을 받기 위한 돈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터미도 일정 수준까지는 꾸준히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라는 단어에 꼭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 되려면 이 세 가지가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고객이 있어야 되고요. 그들이 재구매를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바로 멤버십으로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이건 사업소득으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 소득, 즉 연금성 수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재구매, 고객, 멤버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다른 사업과 조금 비교를 해보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어쨌든 사업이라고 하니까 다른 타 사업과 비교를 해보면 저는 식당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식당을 우리가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이런 코로나 시기에도 잘 되는 식당이 있어요. 그 집은 우리가 그냥 대박 식당이라고 해요. 대박집 식당. 저 집은 참 잘 돼. 이런 집이 있어요. 그 집에 무엇이 잘 돼 있느냐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보통 그런 집들은 맛이 있을 거고요. 인테리어가 아마 좀 잘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치도 목이 좋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잘 돼요. 가격도 좋고 맛도 좋고 하니까 홍보도 잘 돼요. 가격 경쟁력도 있어요. 어느 집보다는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너무 싼데 맛도 괜찮고 뭐 이런 집이 있죠. 그리고 주차 시설도 돼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없이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이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간다고 하면 식당이 잘 돼요. 뭐 더 식당이 잘 되기 위해선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스템인데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놓은 식당들이 잘 되겠죠. 특히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식당 같은 경우. 그런 프랜차이즈 식당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것들이 있어요. 손님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손님들이 꾸준히 있어야 되겠죠. 즉 고객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식당에 왔는데 맛이 없어. 먹어봤는데 별로야. 안 와. 재구매를 안 일으켜. 그럼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되죠. 바로 쪽박이겠죠. 그럼 거기에 단골 장사, 즉 멤버십 장사가 좀 돼야 돼요. 뭐 이런 겁니다. 오늘 저희가 미팅했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밥 먹으러 가요. 점심 먹으러 가요. 라고 하는데 거기 그 집 김치찌개 괜찮던데요. 우리 거기 갈래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거기 가요. 괜찮아요. 무엇인가의 단골 손님이 누구를 데려가고 그 집에 꾸준히 갈 수 있는 멤버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식당이 아마 잘 되고 대박 식당이 될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고객, 재구매, 즉 단골 장사가 된다라고 하면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아까 이 고객, 재구매, 단골, 즉 멤버십을 어디에서 얘기했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 성공의 요건 중에 제가 고객이 있어야 되고 재구매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멤버십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꼭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사업이든 이 세 가지의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사업이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가 이걸 이루어져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사업이든 이것이 이루어져야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판단하는데 간단하죠. 뭐냐면 애터미는 과연 이것들을 이루어지는데 좀 유리하게 돼 있는지. 저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죠. 자, 고객을 만들어내는데 다양한 고객, 어떠한 고객, 아까 식당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누구는 김치찌개가 좋은데 누구는 된장찌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감자탕이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좀 고객들을 확보하는 데 좀 쉽겠죠.
물론 식당도 그렇게 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기죠. 자, 그러기에 고객을 많이 유치하고 고객을 어느 고객이든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무엇인가의 조건, 바로 생필품을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구성되어 있는지, 애터미는 생필품을 취급하면서 어느 고객도 유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재구매를 한번 볼게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품질이 가격 대비 품질이 높고 품질이 좋은데 가격이 싸요. 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미 우리는 싸움에서 이겨놓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싸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떠한 업체의 제품보다 품질이 좋고 어떠한 업체의 제품보다 가격 경쟁에서 우수하다 보니까 꽤 괜찮은 애터미를 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는 예전 제가 애터미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가격 대비 좋은 상품. 그래서 이걸 가성비 높은 상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제품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일할 때 한 70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70가지 정도 일할 때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도 많이 소개를 했고 대부분의 인식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죠? 품질이 높은 것들을 찾고요. 가격도 꽤 괜찮은 것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마켓컬리라고 하는 그 식료품을 파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새벽 배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젊은 여성들의 애견마들, 특히 애견마들의 그 욕구를 만족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마켓컬리를 예를 들어도 식자재 제품이 다른 것보다 훨씬 비싸요. 물론 편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가심비라는 것이 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가족이 먹는 거, 내가 먹는 건데 이 정도 가격은 괜찮아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심비라는 겁니다. 내가 먹고 우리 가족이 먹는데 이 정도는 내가 쓸 수 있어 라는 것이 바로 가심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싸고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요즘 시대에는 이 가성비 제품과 가심비 제품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애터미가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품질이 꽤 이제는 높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가격 경쟁도 어떠한 제품에서는 애터미가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절대 가격을 다운시켜서 품질을 다운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품질을 높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합당한 가격을 맞춰 놓고 그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격으로 다시 다운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가심비를 함께 잡고 있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는 그럼 재구매는 어떻게 해서 더 일으킬 수 있느냐? 과거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셨던 분들이 이곳에 와서 좀 느낀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재구매가 일어나? 야, 이거 진짜 놀라운데?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부탁하고 팔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재구매가 일어난다는 걸 놀라고 거기에 사업의 비전을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구매는 그냥 제품이 좋아서 무조건 재구매가 일어난다? 그건 여러분들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좋아서 나는 이걸 재구매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애터미 비전이라는 것이 조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냐면 바로 소비자 관리를 통해서 내가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번, 만남 한 번이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여기에 멤버십을 깨트리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마케팅 플랜이 있는데요. 가입비가 없죠. 진입비가 없습니다. 이건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과 철저하게 구분을 지으셔야 돼요.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을 했는데 가입비가 없어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가입비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꼭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또 하나 유지비가 없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비교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매달 해야 되는 유지비. 사실은 저는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업으로 그냥 접했다 그랬죠. 제가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업 안 했냐면요. 바로 유지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험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고객은 매달 얼마씩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보험 가입을 할 때 분명 여유 있는 돈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 가입을 합니다. 근데 그 여유 있는 돈이었는데 내가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매달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게 깨질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소위 말해서 고객 유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할 때 매달 하는 이 유지비 이 굉장히 힘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할 때 이 유지비를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달 어차피 물건 좋으니까 써요. 아이 그래도 이 정도는 써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자라고 하면 내 파트너가 내가 이렇게 해서 코칭을 해주고 만들어 놨어. 그럼 이 친구가 매달 얼마씩 쓰게 된다. 자동적으로 쓰게 된다. 그러면 좋겠죠. 좋겠죠. 근데 그 매달 얼마씩 쓰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부담감을 느껴서 빠져나간다고 하면 그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멤버십을 깨트릴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비가 있고 없고는 이 멤버십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요소라는 거. 그래서 유지비에 관련된 이야기,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 나 예전에 그런 거 해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걸 명확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사업자들을 위해 마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을 위해 마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누적되는 포인트로 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애터미 사업자들은 마감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리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내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고 멤버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무한 누적, 무한 단계, 무한 단계로 펼쳐나가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예전에는 다단계, 이렇게 단계가 있죠. 이 단계에서 예전에는 3단계에서 몇 프로, 5단계에서 몇 프로, 10단계에서 몇 프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들이 있었는데 애터미는 100단계에 있던 1000단계, 만단계, 10만 단계에 있던 이 파트너마저도 나한테 무한 단계로 나한테 포인트를 100%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거기에 포인트를 수당을 맞을 때까지 누적을 시켜주고 포인트를 없애지 않는 것은 소비자가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좌측 우측에 구조만 맞춰 놓으면 언제든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로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구조도 돼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이 멤버십이 그만큼 탄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특히 이렇게 온라인 줌 세미나를 통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글로벌 원서버 비즈니스가 이제 훨씬 더 확장되고 커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죠? 자, 이런 애터미 플랫폼 비즈니스는 기존의 애터미 쇼핑몰과 애터미 아자몰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쇼핑몰의 물건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요. 여기에 2030, 40을 대상으로 새로운 전략의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어제 최송희 팀장님이 저희 센터에 비전 강의를 해주면서 2030, 40에 대한 플랫폼 비즈니스 이야기를 좀 많이 너무나 자세히 해주셨는데 이 2030, 40의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의 지금 그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는 못해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시점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보를 알려서 2030 세대의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 애터미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컨텐츠로 내 쇼핑몰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남들에게 광고하는 거예요. 카톡 뿌리듯이 광고해서 그들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식품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아 하면 내 건강식품 분류의 쇼핑몰을 만들고요. 난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 하면 화장품에 대한 관심에 어떤 그 쇼핑몰을 좀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먹었어요. 난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바르고 이런 것들을 애터미 생활로 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카톡에서 전달하듯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2030, 40을 위한 바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이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애터미는 성공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던 그 회사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기존 오프라인 시스템들이 돼 있었죠. 근데 회사 주체의 오프라인 시스템. 이게 여러분들이 기존 타 네트워크 마케팅과 철저하게 구분을 한번 가져볼 내용입니다.
뭐냐면요. 기존 타 네트워크, 요즘은 이제 많이 좀 변하는 것 같긴 해요. 요즘 기존의 네트워크는 어떤 성공자가 세미나를 주최를 해야 됐고, 그들이 책을 내야 됐고, 그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CD를 팔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사 주최를 하고, 특히 애터미는 완벽하게 회사에서 주최를 하고 그 회사의 시스템 자체로 교육을 시키고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이 성공의 시스템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자가 틀에 벗어나지 않고 더 많은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이 오프라인 시스템들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히 구축을 해놨던 이 온라인 시스템, 특히 방송국과 범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진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온라인 석세스 세미나, 굿모닝 애터미, 원데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고 있죠. 특히 이 온라인 시스템의 개인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지금은 내가 시스템에서 오프라인 시스템에서 공부하지 못했던 걸 이제는 유튜브 시스템에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를 할 수 있고, 특히 줌 이런 미팅,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세대의 진짜 애터미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너무나 잘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하지만 우리 최성미 팀장님과 더불어 진짜 더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더 능력 있는 재밌는 콘텐츠를 가지고 이 애터미를 알리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애터미를 조금 더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젊은 세대에게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애터미의 흐름들을 잠깐 보면 마케팅 시장의 흐름들을 우선 비교 분석을 좀 한번 해보세요. 자, 분명 언택트, 온택트 시대가 이제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1년 동안 이미 경험을 해왔습니다. 비대면 비즈니스의 변화를 통해서 온라인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애터미는 이미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우리는 사업을 하면 되느냐? 바로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방향성을 우리가 좀 보면 이 고민은 조금 해보셔야 돼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방향성을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제품이 물론 좋아야 되죠. 사업의 비전이 좋아야 되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과 관계에서 맞춰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신뢰라는 것이 쌓여야 되는데 온라인 시스템에서 아무리 좋은 신뢰를 쌓으려고 해도 기존 멤버는 신뢰를 좀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멤버들이 유입이 됐을 때 그들과 끈끈한 신뢰를 만들어 간다는 거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렵죠. 그러기에 우리는 컨택, 즉 연락, 접촉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데 바로 기존 오프라인 컨택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프라인 컨택을 하라니까 물론 저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대면 미팅을 하고 만들어내죠. 소그룹 미팅을 하죠. 1대1 커피숍에서 미팅을 하죠. 밥을 먹죠. 이런 오프라인 컨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개별 활동, 소그룹 미팅, 온라인 초대. 자, 개별 활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신규 사업자들, 오늘 혹시 여기 신규 사업자가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규 사업자나 아직 애터미를 잘 모르는 분들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활동합니까?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죠. 자, 개별 활동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제품을 써보는 겁니다. 내가 제품을 써봄으로써 내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제품들을 써보고 저런 제품들을 써보면서 그걸 익숙해지고 익히고 이것들을 내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내가 좀 알려볼 수 있겠다라는 개별 활동. 거기에 스폰서와 1대1 미팅들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좀 폭을 늘려보시고요. 여기에 소그룹 미팅을 연결하십시오. 소그룹 미팅을 연결하셔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하셨겠지만 계속해서 이 온라인의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면 좋겠죠. 줌을 하고 있다, 세미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줌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드리고 줌을 알려드리고 유튜브를 알려드리다 보면 그들에게 온라인에 초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컨택을 통해서 온라인 시스템 구축해 있는 것들을 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오프라인, 즉 관계의 지속성을 더하는 오프라인 마케팅을 더 더하고요. 그 다음 비대면 시대의 사업의 방향성 구축을 만들어낸 온라인 사업 마케팅을 쓰셔서 온 오프라인의 만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져버린 온 오프라인 시장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제일 많이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어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에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을 던지면 10억을 준대요.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 1억을 뱉어내야 돼요. 마이너스 1억이 돼야 돼요. 자, 분명 확률이 굉장히 높죠. 10억을 벌 수 있는 확률. 몇 번 던지면은 동전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앞뒤 나오죠. 그러면 처음에 던졌을 때 10억이 나오면 대박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1억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동전 던지는 걸로 내 1억, 내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가 있겠죠. 사업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확률로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동전 던지기를 10번이 아닌 100번을 시도할 수 있다면 100번이 아닌 1000번을 시도할 수 있다면 이 확률은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사업비를 가지고 내가 투자해서 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잃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것을 지켜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애터미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무자본, 무잔포로 할 수 있는 일이고 10억을 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애터미를 권하시고 믿어보시고 확신을 갖고 이 애터미 사업을 전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